지게차 운전기능사 기출문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총 20회에 걸쳐서 기출문제 강의를 수록할 것입니다. 자, 이제 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겨울철에 사용하는 엔진오일은 여름철에 사용하는 엔진오일보다 점도, 겨울철의 엔진오일의 점도는 어떻게 되죠? 낮아야 됩니다. 겨울철은 엔진오일의 점도가 낮아야 한다. 1번 답 3번. 2번 디젤 기관과 관계없는 겁니다. 디젤 기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점화장치 내에 배전기가 있다 되어 있는데요. 디젤 기관은 점화장치 자체가 없죠. 점화장치 자체가 없습니다. 3번 압축 착하하고 4번 압축비가 가솔린 기관보다 높죠. 답은 2번. 3번 건설기계 장비 운전 시 계기판에서 냉각 소량 경고등이 점등되었습니다. 그 원인 냉각 수량 경고등이 점등이 되었어요. 자, 그것은요 냉각 수량이 부족할 때입니다. 또는요 냉각계통 물 호스가 파손되었을 때입니다. 또는 라디에이터 캡이 열린 채입니다. 열려서 운행하고 있을 때. 근데 물때가 많이 꼈다고 해서 냉각수 통로에 스케일이 많이 꼈다고 해서 경고등이 점등되진 않죠. 따라서 답은 4번. 4번 사행정기관에서 엔진이 4000rpm, 자 이게 회전수를 말합니다. 자, 엔진의 회전수하고 분사펌프의 회전수는 어떤 관계죠? 엔진의 회전수와 분사펌프의 회전수는 요거는 2대1이에요. 2대1. 그러면 엔진이 4000이면 분사펌프는 그 절반이죠. 절반이니까 2000rpm이 되겠네요. 2번. 5번 작업 중 기관의 시동이 꺼지는 원인, 해당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겁니다. 시동이 왜 꺼지죠? 저는 연료 공급 펌프의 고장 때문입니다. 시동이 꺼지는 원인은 연료 공급 펌프의 고장. 6번 6기통 기관이 4기통 기관보다 좋은 점이 아닌 것입니다. 1번 가속이 원활하고 신속하죠. 저속 회전이 용이하고 출력이 높습니다. 3번 진동도 적어요. 근데 구조가 복잡하죠. 간단한 게 아니라 복잡합니다. 제작비가 싼 게 아니고 비싸다. 따라서 답 4번. 7번 디젤 기관에서 터보차저를 부착하는 목적입니다. 터보차저를 부착하는 목적이 뭐죠? 이거는 기관의 출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공기를 많이 빨아들이는 거죠. 터보차저는 기관 출력 증대입니다. 답 3번. 8번 디젤 엔진이 잘 시동되지 않거나 시동이 되더라도 출력이 약한 원인입니다. 자, 이것은요 디젤 엔진의 연료 분사 펌프가 불량일 경우입니다. 연료 분사 펌프의 기능 불량. 답 3번. 9번 윤활유 기능이 아닌 것. 윤활유는 윤활작용합니다. 냉각작용하죠. 그리고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하는 방청작용하죠. 근데 연소작용은 하지 않습니다. 답 3번. 10번 냉각수 순환용 물펌프가 고장났을 때 기관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물펌프가 고장났어요. 물이 공급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이 기관을 식힐 수가 없잖아. 기관 과열 현상이 일어납니다. 답 1번. 11번 실린더에 마모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번 압축 효율이 저하됩니다. 2번 크랭크실 내의 윤활유 오염 및 소모가 일어나고 출력이 저하되죠. 그런데 조속기 작동 불량, 조속기하고 실린더 마모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실린더 마모하고 조속기는 이건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요. 답 4번. 12번 시동 전동기를 지급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시동 전동기의 연속 사용 기간은 60초 아닙니다. 60초 아니고 30초 정도예요. 1번 틀렸죠? 2번 기관이 시동된 상태에서 시동 스위치를 켜서는 안 됩니다. 3번 시동 전동기의 회전 속도가 규정 이하이면 오랜 시간 회전속 회전시켜도 시동이 되지 않으므로 회전 속도에 유의해야 하고 4번 전선 굵기는 규정 이하의 것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시동 전동기 연속 사용 기간은 30초 이내예요. 30초 이내. 13번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할로겐 램프에 대해서 운전자 두 사람 A와 B 서로 주장하고 있네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운전사 A는 실드빔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운전사 B는 세미 실드빔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할로겐 램프는 세미 실드빔형입니다. 따라서 2번이 답입니다. 14번 축전 직급속 충전 시 주의사항으로 잘못된 겁니다. 1번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합니다. 2번 충전 중인 축전지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3번 전액의 온도가 45도를 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합니다. 그리고 충전 시간은 가급적 길게 아니죠.
가급적 짧게입니다. 짧게 하고 급속 충전을 가능한 자주가 아니고 안 하는 게 좋겠죠. 급속 충전은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답 4번. 15번 축전지가 충전되지 않는 원인. 축전지가 왜 충전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레귤레이터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레귤레이터 고장. 축전지가 충전되지 않는 원인은 레귤레이터 고장. 16번 트랜지스터에 대한 일반적 특성. 자, 그러면 일반적 특성이란 말은 예외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트랜지스터는 일반적으로 고온 고전압에 약하다고 하죠. 물론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트랜지스터도 고온 고전압에 강한 그런 트랜지스터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일반적인 특성은 고온 고전압에 약하다. 그 두 번째, 내부 전압 강화가 적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길죠. 그리고 소형 경량입니다. 답 1번. 17번 충전 경고 등 점검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기동 전, 가동 전, 그리고 가동 중, 전가 중. 기관이 가동되기 전하고 가동되는 중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죠. 답 1번입니다. 18번 운행 중 변속 레버가 자꾸 빠져요. 그 원인은 뭐죠? 이것은 기어가 충분히 물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기어가 충분히 물리지 않았을 때. 19번 지게차에 짐을 싣고 창고나 공장을 출입할 때 주의사항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짐이 출입구 높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번 팔이나 몸을 차체 밖으로 내밀지 않습니다. 3번 주의 장애물 상태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때 출입하고 차폭이나 출입구의 폭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다 틀렸죠? 자, 이거는 뭐 굳이 공부 안 해도 이미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20번 무한궤도식 로드의 주행 방법 틀린 것입니다. 1번 가능하면 평탄한 길을 택해서 주행하죠. 그리고 요철이 심한 곳은 신속히 통과 아닙니다. 피해야 되거나 또는 천천히 통과해야죠. 3번 돌덩이 스포르킷에 부딪히거나 올라타지 않도록 합니다. 연약한 당은 피해서 가죠. 답 2번. 21번 브레이크에서 하이드로백은요 일명 브레이크 부스트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부스터, 브레이크 성능을 향상시킨다 이 말이에요. 브레이크 성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1번 대기압과 흡기 다기관 부하가의 차를 이용했고요. 2번 하이드로백에 고장이 나면 그러면 브레이크에 대해서 성능 향상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전혀 작동 안 된다 이건 틀렸죠. 그 다음 세 번째 외부에 누출이 없는데도 브레이크 작동이나 빠지는 것은 하이드로백 고장일 수도 있다. 4번 하이드로백은 브레이크 계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답 2번. 22번 트랙식 건설 장비에서 트랙의 스프로켓이 이상 마모되는 원인입니다. 이것은 트랙이 요한되었을 때죠. 답 1번. 23번 건설기계 안전수칙 틀린 것입니다. 1번 버켓이나 하중을 달아 올린 채로 브레이크를 걸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2번 운전석을 떠날 때는 기관을 정지시켜야 되고 3번 장비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손에 브레이크를 풀어놓으면 안 되죠.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무거운 하중은 5에서 10cm 들어 올려보아서 브레이크나 기계의 안전을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합니다. 답 3번. 24번 지게차에서 리프트 실린더 상승력이 부족한 원인 거리가 먼 겁니다. 리프트 실린더의 상승력이 부족하면 유압 계통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일 필터 막힘, 유압 펌프 불량, 리프트 실린더에서 유압유 유출, 자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봐야 되고, 근데 4번 틸트로크 밸브의 밀착 불량 이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 4번. 25번 무한궤도식 굴삭기가 주행 중 트랙이 벗어지는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1번 고속주행 중 급커브 돌다 보면 트랙이 벗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부는 앞부분이죠. 앞부분 유동륜과 유동바퀴, 그 다음에 스프로킷의 마모, 자 이것도 트랙이 벗어지는 원인입니다. 3번 전부 유동륜과 스프로킷의 중심이 맞지 않았을 때도 트랙이 벗어집니다. 그리고 4번 트랙의 장력이 너무 팽팽해요. 너무 팽팽하면 오히려 트랙이 벗어지지 않고 이게 팽팽하지 않고 이완되어 있을 때 트랙이 벗어지게 됩니다. 답 4번. 26번 굴삭기를 트레일러로 수송할 때 부음이 향하는 방향은 뒷방향이죠. 뒷방향이 되겠습니다. 답 2번. 27번 주행 중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1번 후사경 등 주위의 교통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신호 실시 뒤차에게 알립니다. 세 번째 진로 변경할 때 뒤차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다 틀렸죠. 4번 뒤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답 3번.
28번 건설기계 소유자는 자, 이게 소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 났습니다. 소유자는 건설기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가로 열고 기타 이에 준하는 때 전시사변 비상사태의 경우는 제외. N은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며칠 이내 해야 됩니까? 며칠 이내 이게 오타 났네요. 며칠 이내 하여야 합니까? 하면 30일입니다. 30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자, 그리고 등록사항 변경신고할 때 첨부 서류 있죠. 첨부 서류는 첫 번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설기계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건설기계 등록증. 세 번째는 건설기계 검사증. 자, 여기까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변경이 있는 날부터 며칠 30일 이내 하여야 합니다. 그때 첨부 서류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건설기계 검사증이 있어야 합니다. 답 4번. 29번 현장에 경찰 공무원이 없는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취할 조치. 자, 이때는요 즉시 죽거나 다친 사람, 자, 사상자를 돌봐야 됩니다. 그렇죠?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에게 즉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 3번. 30번 교차로 통행 방법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교차로에서는 정차하지 않습니다. 2번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게 못하죠. 그리고 좌우 회전 시에는 방향 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해야 되고, 교차로에서 반드시가 틀렸죠. 답 4번입니다. 31번 운전 중 보행자 옆을 통과할 때 가장 올바른 방법이에요. 자, 1번, 2번 쭉 읽어보세요. 답은 3번입니다.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합니다. 32번 건설기계 검사 기준 중 제동장치의 제동력으로 맞지 않는 것. 자, 이거 숫자를 외워야 되는데 1번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당의 축중. 자, 축중이란 말은 하나의 축에 대해서 가해지는 양바퀴가 부담하는 중량, 축이 부담하는 중량인데 이 양바퀴, 바퀴 두 개, 양바퀴가 부담하는 중량을 축중이라고 합니다. 이 축중 또는 빈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축중의 50% 이상. 2번 동일차축. 자, 이게 차축을요, 여기 띄어쓰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통일차축 좌우바퀴의 제동력의 편차는 당의 축중의 8% 이내일 것. 3번 뒤차 축 좌우바퀴의, 자, 이거 좌우바퀴라고 합니다. 이 좌우바퀴의 제동력의 편차는 당의 축중의 15% 이내일 것. 15%가 아니고, 자, 이것은 8%입니다. 8%. 그래서 뒤차축, 자, 이것도 띄어쓰기를 좀 고쳐주세요. 뒤차축의 좌우바퀴 제동력의 편차는 당의 축중의 8% 이내. 15% 아닙니다. 8%입니다. 4번 주차 제동력의 합은 건설기계 빈차 중량의 20% 이상일 것. 자, 그럼 이제 외워야 될 거 50%, 8%, 20% 요거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33번 도로교통법상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 아닌 것이에요. 1번 건널목의 가장자리 정차 주차 금지 장소 맞고, 교차로 가장자리 마찬가지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인데 버스 정류장 표시판으로부터 20m가 아니고 이거 10m 이내라고 해야 되죠. 그래야 주차 정차 금지 장소가 되겠습니다. 답 4번. 34번 건설기계 조종사의 적성검사 기준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그리고 시각은 150도 이상일 것. 그리고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은 0.7 이상일 것. 그리고 두 눈 중 한쪽 눈의 시력 아닙니다. 두 눈 중 한쪽 눈이 아니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상일 것. 두 눈의 시력은 각각 0.3 이상일 것. 이상일 것을 리을 붙여주세요. 이상일 것입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35번 유압장치에서 유압조정 밸브의 조정 방법. 이것은요 조정 스크루를 조이면
유압이 높아집니다. 조정 스크루를 조이면 유압이 높아진다. 36번 유압 펌프의 고장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샤프트 실에서 오일 누설. 오일 누설 있으면 유압 펌프 고장 현상이죠. 소음이 크게 난다 마찬가지. 그리고 오일에 흐르는 양이나 또는 압력이 부족해도 유압 펌프 고장 현상인데 오일 펌프의 배출 압력이 높다. 이거는요 고장 현상이 아닙니다. 37번 유압기기 장치에 사용하는 유압호스로 가장 큰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이것은 나선 와이어 브레이드입니다. 나선 와이어 브레이드. 38번 개통내의 최대 압력을 설정함으로써 개통을 보호하는 밸브는 릴리프 밸브가 되겠다. 39번 유압 펌프에서 사용하는 GPM. 자, GPM의 의미는 분당 토출하는 작동류의 양입니다. 분당 토출하는 작동류의 양. GPM. 답 1번. 40번 정용량형 유압 펌프의 기호입니다. 정용량형은 1번이죠. 1번이 용량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스름한 이 화살표 있으면 이것은 가변 용량형이라고 부르죠. 가변 용량형 유압 펌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페이드 모양, 이 스페이드 모양은 필터입니다. 필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M이라고 되어 있죠. M은 모터입니다. 모터. 따라서 답은 1번. 41번 유압을 1로 바꾸는 것. 유압을 1로 바꾸는 장치 유압 액추에이터. 유압을 1로 바꾸는 장치 유압 액추에이터. 42번 일반적인 유압 펌프에 대한 설명 가장거리가 먼 것입니다. 엔진의 동력으로 구동돼요. 엔진의 동력. 자, 근데 엔진의 동력으로 구동되지 벨트 아닙니다. 4번 틀렸죠? 그리고 유압 탱크 오일을 흡입 컨트롤 밸브로 송유 토출합니다. 3번 엔진이 회전하는 동안에는 항상 회전하죠. 답 4번 되겠고요. 43번 유압 시스템에서 오일 제거 기능이 아닌 것에서 1번 유온 제어. 이건 아니죠. 온도를 유지하는 거 아닙니다. 기름의 온도를 제어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유량 제어, 방향 제어, 압력 제어. 따라서 답은 1번. 44번 유압 오일 내 공기 기포 거품이 형성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오일 속에 공기가 혼입되었기 때문이죠. 답 3번입니다. 45번 유압유에 점도가 다른 두 종류의 오일을 혼합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작동류의 점도가 불량하게 됩니다. 과열의 원인이 돼요. 과열. 그래서 열화 현상을 촉진시킨다. 답 4번. 46번 유압 계통에서 오일의 누설을 점검 시 유의사항이 아닌가. 오일 누설에 점검할 때 유의사항은 실의 마모, 실의 파손, 볼트의 이완, 저거 유의해봐야 되죠. 하지만 오일의 윤활성은 아닙니다. 47번 방화 조치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가연성 물질. 이 가연성 물질은 인하 장소에 두면 안 되겠죠. 그리고 유류 취급 장소의 방화수입니다. 물과 기름 함께 있으면 오히려 불이 번져요. 뭐가 필요하죠? 모래. 따라서 유류 취급 장소에는 방화수보다는 모래가 더 효과적입니다. 흡연은 정해진 곳 장소에서만 하고 화기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취급한다. 답 2번. 48번 드라이버의 사용 방법 안전상 적합하지 않은 건데요. 날 끝이 재료의 홈에 맞는 것을 사용합니다. 2번 작은 크기의 부품인 경우 바이스에 고정시키고 작업하는 것이 좋겠죠. 손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바이스에 고정 작업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손으로 하다 보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스에 고정시킵니다. 3번 강하게 조이는 작은 공정물. 이것도 손으로 잡고 안 된다 그랬죠. 다칩니다. 4번 전기 작업을 할 때 절연된 손잡이를 사용합니다. 49번 기계장치 안전관리를 위해 정지 상태에서 점검하는 사항이 아닌 것인데 1번 볼트 너트의 헐공 정지 상태에서 점검합니다. 벨트 장력의 상태 맞고 장치의 외관 상태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음 진동 상태 이거는요 운전을 해봐야 알 수 있죠. 이거는 운전 중에 점검할 내용이에요. 답 4번. 50번 인화성 물질이 아닌 겁니다. 인화성 물질 아세틸렌가스, 가솔린, 프로판가스 모두 인화성 물질. 근데 산소는 아니죠. 51번 물품을 운반할 때 주의할 사항이 다 틀린 것입니다. 가벼운 화물 규정보다 많이 하면 안 되죠. 2번 긴 물건을 쌓을 때는 끝에 표시를 합니다. 3번 세밀한 물건은 상자에 넣고 쌓고 4번 가벼운 것은 위에 무거운 것을 밑에 가벼운 것은 위에 무거운 것은 밑에 쌓으면 되겠죠. 답 1번.
52번 보호환경을 끼고 작업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에요. 산소 영적 작업 보호환경 필요합니다. 그라인더 작업 보호환경 필요하죠. 그리고 일상 점검 작업은요 보호환경 끼지 않습니다. 4번 장비의 하부에서 점검 정비 작업 시 보호환경을 끼고 작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53번 다음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조치사항입니다. 자, 재해가 발생하면 일단 하는 건 멈춰야죠. 운전정지. 그 다음에 이제 응급처치합니다. 맞나요? 아니죠. 응급처치하려면 응급처치 대상이 필요할까 아이가. 자, 뭐가 필요합니까? 피해자가 있어야지. 피해자 구조. 피해자 구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응급처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전정지, 피해자 구조, 응급처치, 그리고 2차 재해 방지.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54번 안전적 측면에서 일하점이 낮은 연료의 내용입니다. 일하점이 낮으면 열에 의해서 열화 또는 연소, 화재 우려가 있죠. 화재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답 1번. 55번 복스렌치를 오픈 엔드 렌치보다 많이 권장하여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볼트너트 주위를 완전히 감싸게 돼 있죠. 그래서 사용 중에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복스렌치를 많이 사용합니다. 56번 다음 중 작업법의 조건으로 가장 알맞은 것이에요. 1번 작업자 편안함을 위해서 자율적인 것이 좋다. 아니죠. 도면, 공구 등을 넣어야 하므로 주머니가 많아 주머니 적은 게 좋고요. 자율도 아닙니다. 그리고 신체 노출이 많이 된다. 아니죠. 그리고 4번이 답이겠네요. 주머니가 적고 팔이나 다리 부분이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6번의 답 4번. 57번 도로상의 한전 맨홀에 근접하여 굴착 작업 시 가장 올바른 건데요. 1번, 2번, 3번, 4번 읽어보시되 3번이 제일 좋네요. 한전 직원의 입회하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합니다. 답 3번. 58번 도시가스 사업법에서 배관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자,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2조에 나와 있어요. 2조 1호 2조 1호를 보면 배관이라 함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으로서 본관, 공급관, 내관, 그리고 그 밖의 관. 자, 뭐 외워볼까요?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자, 배관. 자, 이 배관이란 본관, 공급관, 내관, 그 밖의 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관 아닙니다. 59번 22.9kV 배전 선로에 근접, 굴삭기 등 건설기기로 작업 시 안전관리상 맞는 것입니다. 1번 안전관리자 지시 없이 틀렸죠. 그리고 전력선에 접촉되더라도 끊어지지 않으면 사고 발생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세 번째, 전력선이 활선인지 확인 후 안전 조치된 상태에서 작업. 3번 답이죠. 그 4번 해당 시설관리자는 입회하지 않아도 틀렸죠. 입회해야 됩니다. 60번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지하 배관을 설치할 때 공동주택 등의 부지 내에서 몇 미터 이상의 깊이의 배관을 설치해야 되죠. 0.6m 이상입니다.